호주 석유 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다며 철수 활동을 마친 국가 중 한 곳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유망 구조가 발견돼 이를 캘 수 있는 권리인 조강권도 확보했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본 액트지오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The prospectivity of this basin is very high.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시추를 본격 추진하는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까지도 가지 못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해 책임 있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경제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동해 영일만 석유 탐사 및 시추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경제성은 2,20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장밋빛 희망, 한편으로는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와 함께 다른 호주 업체가 사업에서 철수한 배경을 두고서 또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와 이번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의 액트지오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님 모시고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기자회견 좀 계속 진행 중이고 보다가 지금 함께 들어오셨는데, 자 어떤 발언들 좀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들어오면서 아브레오 박사의 모두 발언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고 새로운 사실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이번 모두 발언에서 우리 동해 심해 지역에 7개의 유망 구조를 발견을 했다라고 7개 유망 구조.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 이 지역이 잠재성이 높다. 잠재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특이한 발언이 세계의 유수 석유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덮개암과 저류층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를 했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석유가 실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일반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좀 그렇죠. 쉽게 예, 설명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석유가 저장이 되려고 그러면 석유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암석을 근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석유가 이제 이동을 해서 석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암석이 있는데 그건 저류암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류암에 저류된 석유가 다른 데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덮개암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릇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트랩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아주 기본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양호한 게 유망 구조가 7개가 자기네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양적인 거를 자원량을 평가해 보니까 한 140억 배럴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예.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그 전에 지금 동해 심해저 지역에 3개공을 시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3개공 중에서 하나는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공에서는 근원암이 없어서 어허. 안 됐고 세 번째 공에서는 덮개암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발표 이후에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탐사 시추를 좀 분석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궁금증이랄까요? 예.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동안 궁금증이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가요? 이 실무 라인에서 하는 거는 어떤 그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에게 공개가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좀 세심한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자료들이라서 지금 얘기한 거라서 이게 의혹보다는 예.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지오사 고문이죠. 오늘 브리핑 나섰던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문성이 있다 없다 얘기부터 해갖고 많은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내용도 같이 보고 뭐 그 전부터 많이 좀 아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분은 국적은 아마 브라질인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의 국영석유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엑산 모빌이라는 아주 거대 기업이죠, 석유 기업으로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을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뭐 경력으로 보면은 상당히 수준급의 인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개 이 정도로 근무를 하면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자문 회사를 만들어요. 예. 컨설팅 컴퍼니라는 좀 흔한 케이스입니까?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 예. 일반적이에요. 석유 기업에. 뭐 그 업체에 어떤 건물을 두고서도 뭐 가정이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좀 흔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흔한 얘기죠. 그렇군요. 뭐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듯이 예. 재택근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호주 석유 개발 업체죠.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이 업체가 우리 정부와 함께 해당 일대 자원 탐사를 하다가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우드사이드 업체는 이 액트지오와 좀 반대 결과를 내놓고 철수를 했다. 모양새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건 모양새가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드사이드 호주 회사죠. 예. 제가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호주 회사가 23년도 1월 달에 아마 철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사 내 그쪽 호주 석유 회사 내에 그 전략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동해 심해저가 사실은 이게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고위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위험도가 높은 거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서 예. 아마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위험 지역은 좀 철수를 하고 좀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동했을 것으로 호주 이 업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예. 좀 석유가 발견될 그거는 가능성이 뭐 높은 곳으로 가겠다 이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호주 회사도 아마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늘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우드사이드가 조기 철수한 데 이후로 심층 분석 여유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이 기술적인 준비가 좀 덜 됐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아무한 높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호주 회사가 탐사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탐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가지고 이제 시추를 더 해야 되는데 시추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위험성을 판단을 해서 호주 회사는 철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번에 우리 아브레우 박사가 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7개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시추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한국 석유공사 단독으로 하기에는 이게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는 예. 그러지 마시고 조금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탐사를 시추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 위험도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럼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국영 석유 회사들이 되게 그런 방법으로 그 시추를 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한국 석유회사의 전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외국의 거대 기업들을 좀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거로 봅니다. 예. 뭐 위험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공동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그게 굉장히 교수님은 필요하죠, 생각하시는 지금 거군요. 현재로서는. 예. 자, 관련해서 이 다른 나라 국영 석유 회사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궁금합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그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가 국영 석유 회사죠. 그 국영 석유 회사가 자국 내 영토 내에서 이와 같은 탐사 프로젝트를 할 때는 100% 자기가 비용을 분담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타국에 있는 외국 석유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예. 그런 사람들 보고 돈을 내라고 하고 전액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철수를 하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성공을 해갖고 그 석유를 발견하면은 생산물 분배 계약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60%, 70%는 국영석유 회사가 갖고 나머지 20-30%는 투자한 회사들이 갖는 그런 계약을 맺거든요. 이게 되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한국석유공사가 100%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국가가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